네, 안녕하세요. 11월 16일입니다. 오전 2시가 좀 다 돼가네요. 1시 55분인데요. 지금 질문 주신 코인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동안에 못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좀 미리 영상을 좀 만듭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 어제는 이제 플로우 리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승 이거 확인. 자, 5개인데 좀 많이 올렸죠. 네, 이렇게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아마 기술적 분석에 대한 도움이 조금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EK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신 종목들 IOST 그리고 자 비트토렌트 그리고 어거는 이전에 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오전이라 아주 바쁘시니까 EKC부터 먼저 말씀드리겠고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뒤에 이렇게 좀 세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EK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뭐냐면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걱정하실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걱정을 해야 될 자리는 뭐냐면 이렇게 좀 깨지는 자리, 이럴 때는 걱정이 되죠. 그리고 EKC에 대해서는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쉽게 뚫고 올라간다, 못 뚫고 올라간다가 아니라 쉽게 뚫고 올라가면 급등이에요. 근데 일단은 저항이 많고 그 다음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항이다, 그리고 돌파 시작한다, 이거는 상당히 좋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되면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눌렸다가 깊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설정, 그러니까 위치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저항이 많다. 그리고 자리를 자 이렇게 저항 생기고 밀리지만 밀리는 가운데서 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항이 있고 빠진다, 이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돌파를 못하면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긍정적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밀리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현재 위치가 어떻고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던 자리, 이때도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여기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이탈한다, 올라갈 때 매수 안 된다, 뭐 이런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만 중요하고 대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기가 만약에 여기에서 조심하고 만약에 빠졌을 때 손절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아니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올라오면 기준이 여기건 여기다, 그럼 다시 매수하면 돼요. 그래서 그 구간마다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기준, 큰 그림으로 돌려줬었던 여기 기준, 이런 기준, 여기에서 매수, 뭐 예를 들어서요, 이탈, 손절, 다시 올라오면 매수. 그래서 그 중요한 포인트 위치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 공부하게 된 이유가 그런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틀리던 맞던 기준을 잡는 거죠. 그럼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여기 지금 0.243, 이 위치가 이탈되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건 그냥 단기적인 내용이지 이렇게 찍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 대응하면 돼요. 왜 여기를 대응해야 되느냐. 자, 이제 분봉사로 가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분봉사에 가보시면 못 올라온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흐름을 보시면 돼요. 이 위치에서 이탈이 돼. 0.243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탈을 하죠. 이탈을 했을 때 뭐가 나온다? 거래량이 나와요. 이렇게 이탈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라는 거죠. 여기에서 왜 이탈됐을 때 거래량이 나오느냐. 매도하고 매수하고 받쳐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좀 밀리잖아요. 그 여기에서 또 이제 단기 저점인가, 받아주는 물량이 있나, 없으면 추가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정리하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단기 하락 기준 이탈 들어 올리면 돼요. 이렇게
밑골이 생기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올라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올라오면 다행이다. 다시 밀었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대한 생각과 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빨리 대응하실 분들은 뭐 손절, 매도, 익절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2절에서 마이너스 2, 3% 보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고 분석을 해서 그 라인을 잡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탈을 해서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상관없다. 이렇게 꺾이지 않는 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대응을 하실 분들은 잘라내야죠.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안착하면 뭐 다시 매수, 빠지면 뭐 다시 이 수수료가 얼마나, 거래 수수료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 알면 칼같이 잘라내는 거예요. 네, 두려울 필요가 없다. 코인 장점이잖아요. 뭐 나가는 게 없잖아요. 매수 매도 한다라고 해서 맞은 거래도 아니고. 네,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IOST 보겠습니다. 자,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항이에요. 저항이고 저점 구간에서 살짝 올린 상황. 그리고 저항이 생겼지만 위쪽, 바로 위쪽에는 그렇게 많은 저항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우상향으로 약간 꺾어주기 시작한 자리. 이거 꺾어주기 시작했다. 하락에서 어떻게 상승이 아니라 하락에서 횡보로 꺾인 거예요. 그럼 지금 뭐다? 지금은 자리만 유지하면 되죠. 그리고 큰 그림을 보시면 이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저항이 생겼죠. 이 저항을 생기고 빠지는 것은 이거는 단기 조정이 당연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들어 올릴 수도 있다.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저항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금 현재 위치를 지켜주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상당히 좋은 거지만 이 자리가 이탈되면 다시 눌러서 다시 자리 잡아야 된다. 이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자리를 지금 지키고 들어 올리는 가운데서 저항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끼어있는 느낌? 상승하기는 좀 힘든, 저항이 많은, 그리고 내리기에는, 내려가기엔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가 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위치를 지켜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위치를 지켜야지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꺾이면 당연히 안 좋죠. 네, 이거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현재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꺾이게 되면 다음 자리로 가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쉽게 전 저점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다. 그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하락장이 나왔을 때도 끝까지 지키는 자리. 그쵸? 이거는 이거는 뭐 여유 있게 좀 지켜보셔야죠. 네, 이렇게 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토렌트 보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일단 저항이에요. 저점에서 돌려주고 저항이고, 그리고 위치상에서도 저항이지만 매물도 있는 이 위에도 저항이 있다. 지금 이 보조지표상에서도 저항이 있어서 좀 돌파를 시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차트상에서도 이것도 지금 제가 예전에 다 분석을 했던 라인입니다.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저항이 생기는 모습, 그리고 저항 생기고 이탈되니까 기준봉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지만 저항이 생기는, 이게 그냥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좋은 게 뭐가 있죠? 저점을 높이고 있다.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다시 내려와서 저항이 생기고 내려와서 이탈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만 올라와서 안착해준다? 저는 긍정적이다. 좋은 그림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네,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흐름이 꺾이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주 좋아요. 이거는 내일이라도 안착, 지금 저항이 있어서 그렇지 이거 조금만 올려주면 튑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일단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고 똑같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수급 좀만 붙으면 이거 그냥 올립니다. 이런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걱정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자 어거입니다. 자 어거도 상당히 좀 오랜만에 지금 보는데 자 여기도 지금 제가 계속 자 예전에 분석했던 라인이죠. 자 하락장이 나오면서 살짝 밀리긴 했지만 이 자리 밀리지 않고 다시 들어 올려주면서 자 여기 자 이 자리가 뭐냐 제가 예전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큰 그림의 중심 하단 중심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단 중심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중간에 대한 하단자리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뭐죠? 좋은 거예요. 지금은 이 그림은 좋다. 지금 밀린 게 아닙니다. 고점에 대한 저항이 생긴 부분이고 상당히 좀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즘에는 제가 분석하는 차트 내용보다 이 보조지표에 대한 신뢰감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 자 설명드려보면 아직 저항이죠. 분명히 저항입니다만 저점이다. 그리고 우에 크게 저항이 없어요. 매물이 우에 크게 저항이 없다. 중장기로 봤을 때도 돌려줬던 자리 돌려주고 약간 위에 앉혀. 지금 보면 자 제가 예전에 이 가격을 말씀드렸을 때는 하방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안착하니까 똑같은 안착 자리.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라도 약간 위험하고 안 좋은 자리가 있고 좋은 자리가 있어요. 같은 자리라도. 근데 같은 자리인데 이때 상황을 보면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이. 물론 자 또 좋다라고 하면 상승 쪽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밀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 나쁘지 않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자, 뭐가 있죠?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추세 완전 살아있다. 추세 최저점이다. 그죠? 이건 좋은 거예요. 추세뿐만이 아니라 흐름상 이걸 읽어주셔야 돼요. 이 차트의 흐름이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가 아니라 이런 흐름에 있어서 상단의 저점에 있고 추세까지 살아있고 추세 저점 상단 하단 밀리면 이게 딱 기준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어제 이제 니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과 하락이 딱 결정짓는 자리가 있어요. 그 위치가 가장 좋아요. 왜? 비중을 확 실어서 매수하고 이탈되면 손절. 그 라인이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비슷한 자리이다. 그래서 좋다라는 것은 상승을 뜻하는 좋다가 아니라 매매하기가 좋다.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이탈 시 그냥 조금만 손실을 보고 빼는 거. 대신 올라가면 뭐한다?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수익이 크겠죠. 그러한 자리를 찾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상당히 좋아 보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비중 실었는데 이탈되자마자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좋아 보인다. 비중을 실어요. 올라가면 수익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확실히 달라진다. 그래서 기준을 확실하게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승 하락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것은 어느 누구도 얘기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고선 그 기준에 따라서 매수, 매도, 손절 이것만 확실하게 하셔도 저는 투자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큰 손실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코인 시장이 수급이 그렇게 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과 매매를 딱 기준, 그러니까 이 차트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매매 방식에 대한 전략에 대한 기준을 잡고서 매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